안녕하세요. 이임생 위원장입니다. 이번 피파 월드컵을 통해서 피파 TSG에서 새로운 이제 용어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내 지도자분들이 어떤 용어로 좀 나오는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비디오 자체가 이제 웨생 이제 윙거 기술위원장분이 이제 설명하는 것까지 합치면 많은 양이 있었는데 제가 선생님들 조금 지루하실까봐 좀 짧게 비디오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Enhanced Football Intelligence라고 발전된 축구 지능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포세션 컨트롤은 볼 소유에 대한 컨트롤입니다. 페이스 오브 더 플레이는 이제 플레이 국면, 결국은 경기 국면이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 리커버리 타임은 볼을 리커버리하는 시간인데 이것은 뭐냐면 볼을 잃고 나서 다시 그 볼을 재소유하려고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라인 브레이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지막 수비 라인을 어떻게 무너뜨려서 득점을 성공시키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리셉션 비하인드 미드필더와 디펜시브 라인은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뒤에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리시빙 하는 겁니다. 볼을 어떻게 받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디펜시브 라인 하이트랑 팀 랭스는 수비 라인 높이와 팀의 간격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수비 라인 높이는 골 라인에서 이제 그 수비 라인의 그 거리를 말하는 거고요. 팀 간격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비와 공격수 간의 그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팀 쉐입, 팀이 어떤 형태로 볼 소유를 할 때 진행되는지 아니면 아웃 오브 포지션, 볼을 소유하지 않을 때, 즉 수비죠. 수비할 때는 또 어떤 식으로 형태로 가져가는지. 파이널 서드 엔트리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파이널 서드 진입입니다. 이 파이널 서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볼이 침투가 될 건지 피파는 세 가지 형태로 용어를 정립했습니다. 드루, 오버, 어라운드. 드루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직선적인 패스에 의해서 찬스를 만드는 것이고요. 오버는 칩이나 아니면 크로스의 형태로 수비의 머리 위를 올려서 기회를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어라운드는 드리블이나 아니면 원투 패스, 좀 더 돌아가면서 기회 창출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드 턴오버는 실수 유발입니다. 수비수가 공격수한테 접근했을 때 이제 공격수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당해서 여러 형태로 볼을 잃어버리는 형태를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레스 온더볼은 뭐 당연히 아시는 볼 압박. 익스펙트드 골은 예상 득점이나 기대 득점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 지도자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환경 요소에 의해서 어떤 몸의 어떤 상태나 골키퍼의 위치나 여러 가지 각도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미리 이전의 월드컵 이전의 데이터를 그 선수마다 정립해 놓은 상태에서 득점하는 찬스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골을 넣을 수 있을까 확률적으로 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선 경기와 16경 경기 모두랑 아르헨티나랑 프랑스 전 경기를 합쳐서 25경기를 좀 봤는데요. 이게 7경기가 점유율이 높고 패배했고요. 12경기는 점유율이 낮고 승리를 했고 6경기는 기타, 무승부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봐서 과연 볼 포세션에 대한 것들이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이 한번 또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대 트렌드가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티키타카나 많은 시간에 어떤 볼 포세션의 그런 것들을 많이
그래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또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축구를 좀 가야 되는지, 결국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축구에 대해서 또 많이 보여주는 것들이 나오고요. 이번에 이제 아르헨티나 또 특히 많은 팀들이 카운터 어택을 시도할 때 이제 클래식 같은 경우보다는 퀄리티브한 짧고 빠른 패스로 해가지고 득점하는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지도하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보고서 조금 더 KFA가 그럼 과연 어떤 방향성으로 좀 가야 되는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프로액티브 플레이, 결국은 능동적인 플레이, 이게 과연 뭘까? 미리 상황을 인식해서 빠른 결정을 내리고 성공을 이루기 위한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경기 운영 능력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우리가 효과적인 빌드업이 과연 무엇인지, 무의미한 볼 소유로 갈 건지, 우리가 한국 축구가 보여줬던 직선적인 빌드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빠르고 효율적인 공수 전환을 인지하면서 갈 건지, 아니면 볼 소율상에서 빠른 판단을 해나가는 것들, 공격수를 속이는 움직임들, 기회 창출, 또 마무리, 수비수의 위치 선정, 지속적인 경기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스캐닝 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위닝 멘탈리티, 막연하게 위닝 멘탈리티는 이제 승리하는 정신, 과연 어디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공수에서 1대1에 대한 자신감,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의지, 50대 50 상황에서 볼을 소유하려는 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유럽 선수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민첩한 움직임이 우리의 또 장점들이 아닌가. 넘어지고 불평하고 레프리한테 컴플레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일어나서 다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또 마지막에는 골을 실점할 때 끝까지 가서 태클이라는 마지막 수단까지 활용하면서 실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의지. 또한 폭발적인 스피드와 체력, 그 다음에 상대가 약하고 강하든지 항상 동일한 정신 상태를 갖고 경기에 임하는 자세, 기동성, 또 상대에 대한 바디 콘택트, 마지막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유소년 때서부터 기술적인 중심을 가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갖추면서 가면 나중에 올라가면서 더 경쟁이 있는 선수가 아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커미트먼트입니다. 팀과 동료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축구인들만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축구인이 아니신 분들은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내 동료가 상대한테 뚫렸을 때 내 사람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동료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 또 힘들게 수비 전환을 했는데 다시 볼을 빼서 공격으로 가는데 우리가 힘들지만 다시 공격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자세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팀 동료에 대한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공격수는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볼을 잊어버렸을 때 즉각적으로 카운터 프레싱을 하려는 의지들, 또 스트라이커가 어떻습니까? 슈팅하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대 골키퍼가 볼을 빌드업을 할 때 그것을 다시 취급해서 상대가 마음대로 빌드업을 못 가게 하는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또 볼을 받기 위해서 공간으로 움직여 주려는 의지들, 그 다음에 팀과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를 또 못하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스페이스가 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죠. 자기의 역할의 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롤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팀플레이를 해줘야지 내 역할도 못 해주면서 남의 거를 하기에는 또 팀이 어떤 균형이 깨지지 않습니까? 내 감독님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하면서 팀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중요하지 않나. 또 비난보다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격려해주고 동기부여를 줘서 팀이 하나로 가는데 가진 것도 중요하지 않나. 마지막으로 주심이나 상대도 같이 함께 존중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팀 동료 헌신들이 이런 유소년이나 연령별 대표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기술적인 거와 같이 가주면 나중에는 점점 갈수록 점점 경쟁력 있는 선수들로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별 대표팀에서 A 대표팀까지 가요. 비전, 사실은 우리의 꿈과 희망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뭔가 비전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전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은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지도자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게인 2002년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는가. 또 예전에 우리가 아시아의 1위라는 자리를 다시 또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 한국 축구의 혼을 부활시키고 잃지 않는 것. 그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할 때 그 박지성 디렉터 분과 이영표 부회장 또 그다음에 이런 차두리 또 그런 어드바이저 이렇게 또 주위에 또 많은 선배님들한테 좀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도 좀 자신이 놀랐던 건 뭐냐면 유럽에서 경험한 이제 선생님들이 유럽은 뭔가 기술적이고 좀 더 그런 부분을 더 요구할 줄 아는데 모두가 동일하게 하는 말씀들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우리의 것을 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아르헨티나나 프랑스나 브라질은 될 수가 없다. 우리의 것을 지키면서 업그레이드 가야지 우리 것을 버리면서 남을 쫓아가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은 대표 선수들이 유럽에 가서 도전도 하고 성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재들이 나가서 도전하고 성악하는 길이 우리에게 또 이런 비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골든에이지와 연령별 대표와 연관하면서 많은 또 지도자분들이 고생도 하고 주위에 또 시도협회 분들이 많이 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저희가 투자하고 고생하는 만큼 이 골든에이지나 연령배에 연결된 선수들이 한 80% 이상 되는 A대표팀에 승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꿈과 희망을 한번 좀 가져봤습니다. 부족하지만 피파에서 새로운 랭귀지가 나와서 그래도 현대 축구 피파의 지금 트렌드의 어떤 용어 랭귀지는 우리 지도자분들도 어떤 형태로 흘러가는 거는 아실 필요가 있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족하지만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